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어떤 꿈 꾸셨어요? 2018년에 묵은해, 2018년에 있었던 그 안 좋았던 모든 것들, 모든 기운들을 싹 다 몰아내는 꿈을 꾸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운, 황금돼지를 끌어안는 꿈을 꾸셨나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밝고 더 씩씩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방송은 행복하신 분들도 오셔도 좋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해서 항상 불행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상처에 꽁꽁 싸매여져 묶여있는 그 마음들을 풀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올 한 해 황금돼지를 끌어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얘기는 자화만사성이에요. 가화만사성은 들어보셨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화만사성보다는 자아만사성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말씀, 자화만사성. 자화만사성 하니까 화목이라는 거, 화평한 거, 평화스러운 거,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편안해진다는 뜻인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난 불행하고 불하고 그리고 내게는 늘 불안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자화만사성을 늘 안고 늘 이루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심리상담소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분들이 오실 때 안고 오시는 그 문제들은 본인의 불행과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상처, 본인의 고통, 트라우마,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저만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요? 내 삶은 왜 이런가요? 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럴까요? 물론 그분들 맞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나 스스로 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에 제게 오셨겠죠.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고민과 고통과 번뇌와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견뎌내고 싶어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고통 속에 묻혀 있던 사람들, 담궈져 있던 사람들은 이미 절여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자화만사성. 선생님, 행복해지고 싶어요. 내 안의 고통, 내 안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털어내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자화만사성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화만사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화만사성. 자화만사성을 느끼고 이루려면 첫 번째는 불안을 인지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고통,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생각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 고통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방치와 방임이
내 의지대로 나는 방치하고 방임할 거야, 그런 차원은 아니긴 하지만 그거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게 되는 거죠. 불안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 불안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불안이 왔어. 근데 이 불안이 내가 지금 이 불안을 느껴야만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불안인 건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불안인지. 중요한 불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불안에 우리는 쩔어 있는 거예요. 절려 있는 거라고요. 그냥 담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존재도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불안은요, 또 한 가지 성격이 돼버려요. 자, 성격 하면은 되게 많은 유형의 성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분노적이다, 아니면 우울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안한 성격도 성격이에요. 분노도 성격이에요. 따지면 분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불안이라는 성격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장이 돼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예민하다고 하죠. 예민한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 너무 예민하니까요. 그 예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불안은 늘 그냥 자기 몫인 거예요. 이 불안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축적돼서 쌓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정 불화가 심했던 분들, 불안이 쌓이고 쌓여서 정형화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 중에 정형화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만큼 나를 정형화 시킨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파헤치고 깨야 돼요.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그 정형화 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불안인 거예요. 이 불안이 쌓이고 쌓여서 성격이 돼버린 불안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온 불안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불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 이 불안이 지금 나를 향해 쏜살같이 오고 있어. 이 불안이 나를 덮치려고 해.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면 이 불안은 내 속 안에서 계속 파고들어서 나를 가시처럼 막 찌르고 상처를 내요.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근데 그 불안을, 그 가시 같은 불안을 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더 아프게 해요. 그래서 그 불안을 뺄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안한 사람들은 더 큰 불안을 만들어요.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덜 고통스러워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불안보다 더 큰 불안을 일부러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불안을 잊고자, 그리고 외면하고자 극단적인 생각, 상상을,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자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야. 지금 불안이 나를 덮쳤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형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형화가 되거든요. 불안한 성격의 정형화가 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 두 번째 방법이 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늘
많이 얘기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 네,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이것을 변화하거나 실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생각하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도대체 이 불안에서 그러면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자화 만사성 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열쇠가 뭐예요? 네, 있어요. 자, 제가 심리 상담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심리 상담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행동 프로젝트, 행동 과제가 나가게 돼요. 문제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명 이제 뭐 행동 프로젝트라고도 하지만 이제 숙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 이게 모든 심리 상담소를 오시는 내담자들에게 다 거의 비슷해요. 숙제가.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라인은 같아요. 형식은, 틀은.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반복. 다시요. 첫 번째, 반복이요. 두 번째, 훈련이요. 두 번째, 훈련이요. 저는 여러분들과 반복과 훈련이란 얘기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지겹게요. 기가 따갑도록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반복 그리고 훈련. 그러면 이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그러면 반복은 뭐고 훈련은 뭐예요? 네,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계속 반복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떼어서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불안이 왔어. 지금 나는 너무 불안해. 초조해. 이 상황. 지금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과 같이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지럽죠. 정신없죠.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불안하네? 고통스럽네? 이 일이 지금 나한테 왔어. 지금 나는 겪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 하지만 이 불안의 감정을 내가 뒤집어 써버리거나 나에게 덮쳐오지 않도록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스개 지금 속담이긴 하지만은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내가 의식을 하고 정신을 차리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조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덜한 불안일 수 있고 덜한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몰라요.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너무 격해서 너무 힘들어만 하고 있어요. 반복과 훈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객관적으로 떼어서 보라는 거. 그리고 내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괜찮아. 그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나를 향한 게 아니야. 나를 공격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이 상황은 내가 겪어서 경험해서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자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두 번만 하고 세 번만 하면 선생님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나는 고쳐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 불안한 성격이 내가 지금 불안을 10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10에서 5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 10에서 3이 될 때까지, 3이 될 때까지, 이 10에서 2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난 성격을 바꾸려고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가 변하려고 훈련을 하고
반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타이르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다독여주고 토닥여주는 거예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목소리를 나에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지금 내가 느끼는 건 그냥 불안한 감정일 뿐이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전혀 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나를 자꾸 토닥여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을 반복하고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슬로건이죠. 일종의 슬로건. 내게 주는 표어 아니면은 뭐 이제 집에 걸리는 가훈처럼 자훈이 되는 거죠. 자훈. 자, 내 행복은 내가 지킨다. 나는 자훈을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슬로건을 나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지킨다. 이 불안으로부터 나는 나를 지킨다. 이 상처로부터 나는 나를 지킨다. 이 고통으로부터 나는 나를 지킨다. 라는 슬로건, 자훈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A와 B라는 취준생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A하고 이제 B가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제 시험을 보고 그동안 취준생으로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느냐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시간과 이제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어요. 또 B라는 사람은 합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합격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5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A는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던 일을 만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너 붙은 거야? 너 합격한 거야? 하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아직 멀었지. 보름이나 남았어. 합격 통보가 들어오려면. 근데 너 왜 그러고 다녀? 야, 뭐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15일 동안 내가 왜 또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돼? 그동안 내가 취업 준비하느냐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나 이 시간만큼은 그냥 나 자유롭고 싶어. 나 그냥 내 시간을 즐기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B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어떤 합격 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여행도 못 가. 가봤자 즐기지도 못해. 난 친구도 못 만나. 만나봤자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지도 못해.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없어. 왜? 해봤자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결과에만 지금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죠. 우리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A, B.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요. 똑같은 1년을 보내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 놓여요.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더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는 건 자체가 없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네, 없어요.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내담자들 분들 보면은 다 가지셨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정도 화목해요. 근데도 불행해요. 근데도 슬퍼하세요. 근데도 우울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다 가지셨어요. 정말 우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진짜 학교만 조금 더 잘 나왔어도, 학벌만 좋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이뻤어도, 내가 조금만 더 날씬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키가 컸어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남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만 부족하고 나만 모자라고 나만 만족하지 못한 불행한, 슬픈, 외로운, 고독한, 고통스러운, 없는 짠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가지셨어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만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엮여 있고 섞여 있더라고요. 다 같다는 소리예요. 모양만 다르고 색깔만 다른 것 뿐이지, 사과는 다 똑같잖아요. 빨간 사과 있고 초록 사과 있고 아오리가 있고, 사과도 근데 다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과예요. 색깔만 모양만 다를 뿐이고 크기만 다를 뿐이고 사과예요. 더 맛있고 더 단 사과도 있지만 더 시큼한 사과도 있고, 그냥 사과인 거예요. 우리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란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나를 그 고통, 그 불안, 그 힘든 고난, 그 상황 속에 계속 놔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남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즐겨요. 찾아요. 즐길 거리를 찾는다고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고요. 근데 나는 못 찾아요. 왜요? 다음번에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이죠. 한 번도 날 객관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올바로 잘 존재하고 있으면 난 덜 힘들어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 행복은 내가 지킨다. 어떻게 지키실 예정이세요? 다시 거슬러서 두 번째 얘기했던 반복과 훈련.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척하는 훈련,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훈련, 나를 토닥여주는 훈련을 될 때까지,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정형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분명 반드시 우리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황금돼지에는 내가 나의 불안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행복을 만들어내고 나 스스로에게 자꾸 다독여주고 인지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시면서 막바지 황금돼지를 끌어안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자화만사성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요 세 가지, 그리고 이 다음 주가 아니어도 자화만사성이 되기 위한 이 세 가지를 항상 2019년에는 기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오늘 첫 시간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자화만사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면 내 안이 편안해집니다.